더불어민주당 탈당을 예고한 이낙연이 그제죠. UBC 울산방송 지역민방과의 인터뷰에서 민주당이 도덕성과 다양성을 잃어버렸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민주당 국회의원 167명 중에 68명이면 44% 정도인데 44%가 전과자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 이 소식 다들 접하셨죠? 당내 반발이 커지니까 어제 정중히 사과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 시민단체 통계를 인용한 발언이다. 계산해보니까 44%가 아니라 41%가 맞다 이렇게 해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도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 숫자에는 민주화운동과 노동운동 과정에서 실정법을 위반한 경우도 꽤 많이 포함된다. 그 사실을 고려하지 않은 것은 큰 실책이었다. 그러죠. 전과자 중에는 민주화운동, 노동운동 하다가 이렇게 유죄 판결을 받아가지고 확정 판결을 받아서 전과가 생긴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근데 이런 의문이 듭니다. 아니 민주당 대표식이나 한 사람이 민주당 내에 전과가 있는 의원들 상당수가 민주화운동, 노동운동 경력 때문에 불이익당한 걸 몰랐다? 몰라서 전과자가 44%다. 이런 말을 했다? 여러분이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이 납득이 돼요? 민주당 대표식이나 한 사람이 어떻게 민주당 내에서 옳은 일을 하다가 이렇게 전과가 생긴 사람들, 그 사람들 비율이 상당하다는 걸 몰랐어요? 그래서 그들을 다 싸잡아서 전과자다, 도덕성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게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이따가 얘기하겠지만은 옳은 일을 하다가 생긴 전과나 나쁜 일을 하다가 생긴 전과는 다 똑같다. 이낙연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다시 한번 옳은 일을 하다가 얻은 전과나 나쁜 일을 하다가 얻은 전과나 다 똑같은 범죄 전과다. 다 나쁘다. 이게 이낙연의 생각이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자, 팩트 체크를 우선 하겠습니다. 민주화운동, 노동운동 전과자, 민주당 전과자 68명 가운데 41명이 이에 해당합니다. 강력범죄, 재산범죄, 음주운전 이것까지 민주화운동, 노동운동에 기여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겠죠. 자, 강력범죄, 재산범죄, 음주운전의 범죄 전과는 몇 명일까? 전체 전과자 68명 중에 27명입니다. 나머지 41명은 민주화운동, 노동운동 전과자예요. 이 시민단체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회 그런 발표한 자료인데요. 민주화운동, 노동운동을 제외하고 전과가 2건 이상인 국회의원 가운데 친낙계, 친이낙연계 의원들, 그들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낙연 씨가 자기 동지를 생각한다면, 자기 계보 국회의원 생각한다면 그런 말을 할 수가 없는데, 자, 친이낙연계 의원들 보면은 김철민 건축법 2건, 음주운전 2건. 야, 음주운전 2건이나 했어, 김철민. 그 안산지였고. 그 전해철하고 한 패거리잖아요. 전해철, 고영인, 김철민. 그리고 김남국은 배제하고. 그 이낙연이가 한번 안산에 왔었는데, 그래도 이재명 후보 수행실장이던 경선 당시에, 대선 후보 경선 당시에 이재명 후보의 수행실장이었던 김남국 의원이 그래도 반대편에 있지만은 예의를 다해야 되겠다 해서 갔대요. 이낙연한테 인사하러. 근데 본척만 척했다는 거야. 그 이낙연 유명합니다. 자기가 좀 이용 가치가 있다 싶으면은 반갑게 맞는데 또 별 볼 일 없다라고 판단되면은 쌩하니 지나가신다고 하더라고. 거기서 인간성이 다 드러나는 거죠. 예. 자, 김철민만이 아닙니다. 서른 도로교통법 외에 한 건, 공직선거법 외에 한 건, 음주운전 한 건. 아이고 우리 서른 형도 음주운전 있으셨네. 강훈식 무면허 운전 한 건,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한 건, 박정 저작권법 한 건, 도로교통법 한 건 이렇게 파악이 됩니다. 이낙연계 중에 전과가 2건 이상인 국회의원. 네. 자, 국민의힘 전과자 중에도 사실 3명이 이 민주화 노동운동 전과자라고 하는데요. 없진 않겠죠. 이쪽도 여기 운동권에 있다가 저쪽 보수의 품에 안긴 사람들이 있잖아요. 제법. 자, 그래서 하여간 옳은 일을 하다가 생긴 전과가 아니라 나쁜 일을 하다가 발생한 전과 비율. 민주당은 16.4, 국민의힘은 19%. 이렇게 나왔다고 합니다. 민주당이 훨씬 더 국민의힘에 비해서 도덕성이 있네요. 그렇잖아요. 나쁜 일을 하다가 발생한 전과 비율을 보면 민주당이 16.4, 국민의힘이 19%.
자, 이낙연 씨가 엉뚱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상대적으로 대조해 보면은 민주당이 상대적으로 더 도덕성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도덕성이 없다고 자기가 당대표까지 했던 당에 똥치를 하고 있어요. 자, 이런 가운데 그 김남국 의원, 어쩔 수 없이 탈당할 수밖에 없었던 김남국 의원, 페이스북에다가 전과 이범 이낙연 정말 추하다 못해 찌질한 정치인이다 이렇게 원색적으로 비난했습니다. 전과 이범 이낙연 이건 또 무슨 말일까? 전과 타령하는 이낙연도 전과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41% 안에 본인도 들어간다는 얘기일까요? 아니죠. 지금 국회의원이 아니잖아요. 대선 나간다고 하면서 서울 종로 국회의원직을 던졌잖아요. 이런 사람이 지금 총선을 앞두고 신당 창당하시겠다? 총선에서 덕 보려고. 아이고, 당신이 총선을 운운할 자격이 있습니까? 자, 이낙연의 전과는 이렇습니다. 공식적으로 2건 전과 맞습니다. 김남국 의원이 제대로 짚었습니다. 그러나 둘 다 벌금 100만 원 이하이기 때문에 공직선거 출마할 때는 전과가 없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런가 봐요. 벌금 100만 원 이하면은 공직선거 출마할 때는 전과가 없다고 해도 되나 봐요. 자, 그렇지만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 요청 자료에는 전과가 2개 있다라고 밝혔어요. 2004년에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만 원. 1978년 그때는 동아일보 입사 전인데 예비군 관련 병역법 위반으로 벌금 3만 원을 냈다고 합니다. 그때 3만 원이 지금 3만 원과 같진 않지요. 당연히 지금 말씀드린 전과 민주화운동, 노동운동, 옳은 일을 하다가 생긴 전과가 아닙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이게 이낙연뿐만 아니라 이낙연과 같이 정치하는 사람들로 범위를 확대하면은 문제가 더 있어요. 그 이경호 전 정무특보 아십니까? 이경호 전 부실장으로 통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검찰에서 조사받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그분입니다. 2020년 4.15 총선을 앞두고 옵티머스 관계사를 통해서 선거사무실, 그러니까 이낙연 선거사무실이죠. 서울 종로. 거기에 복합기를 설치하고 렌트비 76만 원을 대납하게 한 혐의입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이낙연으로 불길이 번져가는 걸 막기 위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일까? 그건 뭐 알 수 없습니다. 어쨌든 그 이경호 씨가 수사받았던 것은 이낙연 자신을 위한 일 때문에 수사를 받았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경호 전 부실장은요, 2014년 이낙연이 전남도지사 당내 경선 후보로 나왔을 때 권리당원 2만 명의 당비 대납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돼서 징역 1년 2월을 복역하기도 했습니다. 감옥에 갔다 왔군요. 시정을 받았군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그때도 꼬리 자르기를 한 모양이네. 이경호 부실장이 다 한 걸로. 이낙연한테 불길이 번져가는 걸 막기 위해서. 아니, 이게 진짜 그때 당비 대납을 주도한 게 이경호 혼자가 한 일이라면은 이낙연은 거기서 끊어야지. 야, 내가 시키지도 않은 일을 넌 왜 하니? 야, 너하고 어떻게 내가 정치를 같이 해? 이러면서 잘라내야 되는데 그 뒤로도 계속 같이 정치했잖아요. 그 밑에서 이경호를 그 밑에 두고 정치를 계속했잖아요. 그러면 이낙연은 그 당비 대납을 전혀 몰랐다? 나의 뜻이 아니다? 말은 그렇게 하겠지. 아니 뭐야 이게 대체. 이낙연 씨 본인도 전과잖아요. 그리고 같이 일했던 사람이 자기가 다 뒤집어 쓰지 않았으면 본인까지도 불똥이 번질 아주 중대 범죄로 불똥이 번질 그런 상황이었네. 전과자 이낙연 씨. 그런데 지금 당신이 그 남의 전과를 탓해? 또 본인의 전과도 보면 다 민주화운동, 노동운동과 상관이 없네 보니까. 왜 남의 전과를 탓해? 본인이 지금 현역 국회의원이었으면 그 41% 안에 들어가겠구만. 근데 누가 누구 보고 도덕성을 우르네? 그 이틀 전 한겨레 성한용 정치 선임 기자가 쓴 칼럼이 있습니다. 한동훈 윤석열 이야기를 한 것인데 얘 왠지 이낙연과 오버랩합니다. 한동훈이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수락하면서 했던 말, 또 윤석열이가 신년사라고 했던 말, 민주당, 이재명, 운동권에 대한 적개심이 아주 이글거리지요. 반민주당, 반이재명, 반운동권. 성한용 선임 기자는 도대체 왜들 이러는 것일까에 대해서 답을 합니다.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를 적대시하는 건 이해할 수 있죠. 그 상대당이고 또 경쟁자였으니까 이재명 대표가 또 야당이고 또 계속해서 자기 발목 잡는다라고 생각되는 정치 세력이니까. 그래서 민주당에게 적대하는 것이고. 그런데 박정희 전두환 독재에 맞서서 민주화 운동을 했던 운동권을 증오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자, 이 성한용 선임 기자 말이 이렇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에서 출세한 엘리트들이 민주화 운동을 한 사람들에게 갖는 일종의 컴플렉스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컴플렉스는 무의식 속에 숨어있는 감정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사람 마음속에 서로 다른 구조를 가진 힘의 존재를 의미하는 정신 분석학적 개념이라고 컴플렉스를 말하고 있는데, 독재와 권위주의 정권 시절에 권력에 맞서서 싸우지 않았거나 또는 독재와 권위주의 정권에 결탁했던 사람들은 운동권 인사들에 대한 부채감과 죄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부채감과 죄의식이 성공한 엘리트의 우월감과 결합하면은 이게 컴플렉스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우리 이낙연 씨는 그 87년에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을 보도한 동아일보의 소속 기자였지만, 또 나중에 김대중 대통령의 부름을 받고 민주당에서 정치했지만, 이 사람 그런 쪽이 아니에요. 한마디로 우리 편이 아닙니다. 1987년 그 박종철 열사 사망 사건 당시에는 야당 의원들의 그 장외투쟁을 두고 역풍 운운했던 사람입니다. 역풍 일어나니까 장외투쟁하지 말라 이런 얘기를 쓴 건 아닙니다만은, 장외투쟁을 하면 역풍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인식을 독자들한테 심어줬어. 그런 얘기를 왜 해? 그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아니 국가 권력이 대학생 한 명, 젊은 대학생을 물고문하다가 죽인 건데 신선노름을 합니까? 역풍운운을 하다니 참 어처구니가 없어요 진짜. 그 이전에 박지원 전 국정원장도 했던 말인데, 전두환 빨아주는 기사를 쓴 점. 박지원 전 원장도 본인이 그때 한의대장인가 했을 때 전두환을 참 열심히 빠셨는데, 어쨌든 아니 그러니까 이 양반은 우리 편이 아니에요. 그 예전에 동아일보에서 민주화 이후에 노동조합을 만들려고 했는데, 그때 이낙연이 반대했다는 거야. 그 후배들이 노조 만들려고 그러는데 반대했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초대 노조위원장이 한 말입니다. 뼛속까지 기득권이고 뼛속까지 엘리트였던 그가 호남이라는 이유만으로 김대중 대통령에게 발탁돼서 양지를 걸어왔습니다. 분명히 민주화운동, 노동운동 경력으로 전과자가 된 민주당 의원들이 상당할 텐데 41% 전과자 운운했다? 예, 지금은 아차! 하는 것 같지만은 실상은 이 사람 밑바닥에 민주화운동 전과자나 일반 범죄 전과자나 같다! 민주화운동 전과자에 대한 적개심이 깔려있다고 봐야 하는 것이고, 그것은 결국에는 그 성한용 기자가 말한 컴플렉스에 따른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전과자 이낙연 씨, 너나 잘하세요. 너나 잘하세요. 2020년만 해도 문재인 정부를 이어갈 차기 유력 대권 주자로 민주당 지지하시는 분들이 강력하게 밀었습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 아니잖아요. 우리가 제한된 정보를 갖고 이 사태를 잘못 이해하거나 사람을 잘못 평가하거나 그런 일을 허다합니다. 그래서 생각이 바뀌는 것은 나쁜 일이 아니에요. 부끄러울 일도 아니고. 정보가 제한되어 있는데 어떡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한된 정보 갖고 잘못 평판을 할 수가 있는데, 더 구체적인 정보를 얻어서 생각이 바뀌게 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어떡합니까? 정보가 없는 거는 할 수 없는 일 아니에요? 그럴 수 있는 일입니다. 그렇지만 한쪽 정보에 매몰돼서 그것만이 진리요 정의다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면 본인이 바보가 되는 겁니다. 자, 이낙연은 깜이 아니다라는 걸 우리가 이제 깨닫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에 대한, 사물에 대한 평가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 감안하시고, 새로운 정보가 들어올 때마다 평가의 기준으로 활용하시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